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등 교육정책의 변화가 잇따릅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준비 진행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장흥 지역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버섯 수확이 늦어졌는데 냉해 피해도 걱정입니다. 목포시 화장장 위탁 운영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목포시는 화장장 운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세금은 1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정책에 맞춰 교육당국의 준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미래교실 조성 등 교육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됩니다. 선택형 교육과정 정착을 목표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수업 시간표가 아닌 희망하는 진로를 토대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온라인 학교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지원해 각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강 인원이 소수인 과목이나 심화 선택 과목의 강좌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도서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진로 진학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어도 거리가 멀거나 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학습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남 온라인 학교를 2025년 3월 1일 개교해서 개별 고등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습 도구를 통한 교육 현장의 변화도 이어집니다. 내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됩니다.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 도입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형 문항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영어 듣기와 말하기 연습 등이 가능해집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맞춰 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미래교실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디지털 기기를 통한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과 작은 학교 간 공동 수업 등을 지원해 교육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을 비전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교육의 비전을 실현할 과제를 설정하여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교육청은 학생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전남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학생 교육수당을 월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또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해 중점 산업에 투입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에 머무르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목포시 화장장 위탁 운영이 목포시 의회의 과반 이상 반대로 무산되면서 한바탕 진통이 예상됩니다. 위탁 운영 반대 측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행부에 민간 위탁과 직접 운영의 장단점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과거에도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 운영을 맡기는 등 절차를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장은 당장 목포시가 지경해도 운영 주체만 바뀔 뿐 필요한 인력은 그대로 승계할 수 있어 화장장 운영이 멈추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목포시가 화장장을 지경하면 공무직 추가 채용 등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인건비 증가와 허술한 운영이 우려되는 만큼 우선 민간 위탁 체제를 유지한 뒤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 화장장 위탁 운영 여부는 20일에 진행된 394회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놓고 재적의원 22명의 표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10표, 반대 12표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은 위탁 운영 동의안이 부결되자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가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1년이 넘은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와 주소, 체납액과 체납 요지 등입니다.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며 개인은 56억 원, 법인은 44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남도와 전남 지역 정치권은 20일 국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문금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남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20일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발의에 참여한 전남 지역의 공동 1호 법안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국회 세미나 이후에도 국회와 중앙부처에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한데 그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면은 우리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전라남 특별자치도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 방안도 전남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라남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장흥 지역의 표고버섯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이어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버섯 수확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올겨울 강추위가 예보돼 냉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군 유치면의 한 표고버섯 농가. 10년째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 김대원 씨가 버섯 상태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예정대로면 10월 중순부터 수확이 시작돼야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는 한 달 정도 늦은 11월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약 15도 정도의 기온과 80% 이상의 습도가 한 달 정도 유지돼야 합니다.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표고버섯의 생육이 늦어졌습니다. 이맘때에 다 큰 버섯을 수확해야 하지만 12월 초부터 강추위가 예보돼 농가들은 냉해 피해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유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서리가 내렸어요. 그럼 표고에 냉해가 입으면 새카맣게 이렇게 녹아버리니까 그런 수확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올해 초 장흥 지역 노지재배 농가들은 냉해 피해를 한 차례 겪었습니다. 지난 1월 약 110개의 노지재배 버섯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받았지만 약 3% 정도의 보상에 그쳤습니다. 또 농가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노지재배의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해 20여일 정도 되는 생육기간에 냉해가 오거나 겨울비가 내리면 작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대비가 필수인 만큼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시설 재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좀 시설 재배를 많이 유도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사전 예방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많이 좀 HR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적기 생산, 적기 수확하는 게. 이상기후가 작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농가에서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기후변화에 맞서 농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무안공항 시외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일 전남도 의원은 20일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항공기가 하루 한 편 도착하는 비수기에도 시외버스는 7차례나 운행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선 증편만 능사가 아니라 항공편 일정에 맞춰 탄력적인 버스 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안공항 시외버스는 광주와 목포에서 매일 운행하는데 광주 4번, 목포 3번 등 모두 7번에 걸쳐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자체 개발한 신품종 햇바디 1호가 김위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6일 진도 위판장에서 햇바디 1호 120kg이 108만 원에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이빠디 돌김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햇바디 1호는 기존 이빠디 돌김보다 씨앗 방출량이 많고 김발 부착률이 높으며 엽채에 꼬불거림이 많고 맛이 좋아 김 양식어업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여수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1조 3,511억 원, 특별 회계 1,314억 원 등 모두 1조 4,82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 사업비와 개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비를 비롯해 임시청사 신축 비용과 5천 일반 산단 재생 사업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진군과 진도군이 내년도 본 예산을 각각 4,864억 원과 4,36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진군이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은 올해보다 56억 원 증가한 4,864억 원 규모로 농업 1,327억 원, 관광과 스포츠 95억 원, 인구 소멸 대응 36억 원 등 일반 회계 4,703억 원, 특별 회계 161억 원입니다. 진도군이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은 올해보다 14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362억 원 규모로 농림해양수산 1,059억 원, 사회복지 825억 원, 환경 461억 원 등 일반 회계 4,267억 원, 특별 회계 95억 원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도량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진경찰은 강진읍 일대에서 평소 거동이 불편한 A씨가 20일 아침 8시쯤 집에서 외출한 뒤 야산에서 1.5m 아래에 있는 도랑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에서 A씨에게 뇌출혈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원상 복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 절차를 가로막은 전남 영암군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0일 농지 취득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하면 농지의 불법 전용이 지속되는 만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도와 원상 회복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오히려 불이익이 신고자에게 전가되는데도 행정기관이 위법행위 단속 의무를 방기하면서 반려 처분한 건 위법하다며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법원 토지 경매를 통해 영암군의 한 밭을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면장이 오래 방치된 무허가 주택을 문제 삼으면서 복구 비용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려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일대에서 2024 영암 모터피아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유명 가수들의 무대 공연이 펼쳐지는 모터뮤직 페스타, 전국 대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자동차 전시와 성능을 겨루는 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F1 경주장 트랙을 활용한 철인 3종 경기도 함께 진행됩니다. 순천대학교의 교수 6명이 미국 스탠퍼드대와 세계적인 출판 기업 엘세비어가 공동 발표한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된 교수는 순천대학교 첨단부품 소재공학과 김병철 교수와 약학과 김민선 교수, 동물자원과학과 남기찬 교수, 전기공학과 오광교 교수,
환경공학과 정상철 교수, 첨단 신소재공학과 최시훈 교수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와 학문적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